또 하나는 EM ETF 구성이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네. EM 1등이 TSMC입니다.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2등이 삼성전자예요. 3등이 텐센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EM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대만, 대한민국, 중국을 공격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라, 세 가지 나라를 EM을 죽여버리면 1등 대만, TSMC, 2등 삼성전자, 3등 아까 얘기한 홍콩 H의 1등인 텐센트. 네. 이거를 공격시켜 보세요. 할 말 없잖아요. 근데 EM이 지금 구성성분 딱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벌써 12월 7일 저점부 여기 요 맥점에 딱 와 있어요. 아주 찝찝한 자리예요. 대표님, 이거는 대만의 총통선거와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밀접하게 관계 있죠. 대만 총통선거가 만약에 불확실성에서 노이즈가 생기면 네. EM을 숏을 치는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 나오지면 순서대로 TSMC, 삼성전자, 텐센트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5%에서 10% 급락해 보세요. 그럼 개별 정보 변동성 그러면 여기서 환율이 영향받고 막 난리를 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EWI는 삼성전자가 1등 달러 베이스로 본 삼성전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양이 다르죠. 벌써 12월 달 초 정도 2470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율마저도 튀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급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10월 말 저점 54, 55불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건 2250이거든요. 이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환율은 1350원 같고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는 4.2나 4.5 넘어갔고 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왔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1월 말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450까지는 삼성전자 7만 전자, 13만 전자를 한번 타치하는지 한번 13과 이달 말까지 요 EM 갖고 그 다음에 환율 갖고 볼래요. 그래서 TSMC도 저는 121선 지지 하나 보는 거예요. 18일입니다. 얘가 지금 95불을 깨고 내려가요. 옛날 같으면 TSMC 숏이면 삼성전자 롱인데 요번에는 국제적으로 같이 숏이 걸릴 수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 거 오히려 엔비디아 롱이라든지 다른 게 롱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롱과 숏이 나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일본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지금 상당히 이제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네. 동북아시아를 다 숏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북아시아 쪽을.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하나의 가장 큰 변동성 같아요. 내가 네. 그거를 또 왜 이렇게 보냐면 이건 제가 이거를 경제학적 글로벌 매트릭스라고 표현하는데 네. 우리가 복잡계 시각에는 별거 다 들여다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겨서 우리가 경제적 측면의 주식시장의 매크로만 보지 말고 글로벌 정치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빨간 중동의 노이즈가 있는데 이란의 행동대장을 3조직 행동대장이 있습니다. 헤즈볼라, 네. 하마스, 후티 반군. 근데 요새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는 조금 주춤해서 후티가 난리치잖아요. 후티 반군이. 이게 또 이 홍해 지역에서 또 유가 변동성이라든지 물류 관련돼 갖고 상하이 운임지수 급등시키고 막 이런 상태가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도 미국 항공모함 포드를 철수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포드 그래갖고 그러면 얘는 나는 남중국해 쪽으로 가나 볼래요. 남중국해 쪽으로. 이게 이제 항공모함의 배치가 칠함대는 우리나라 일본 우리 동해 이 인도양이 이제 포드 이 항공모함 이걸 철수해서 항공모함 두 척이 만약에 이 필리핀이나 남중국해에 쫙 있다면 벌써 미국은 여기를 북한, 중국 벌써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그 징후가 나오고 또 가자지구 이스라엘 오여단이 척수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산 미사일 사용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북한은 우리나라를 추적하면서 계속 도발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오는 게 제가 오죽하면 전쟁 관련주 하라. 전쟁 노이즈 관련된 뭐 드론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또 이 전쟁 관련하면 또 식량을 건드립니다. 식량, 자원을 건드려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주가들 가만 보시면 에너지를 건드려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지금 이 장에 가려면 갖다 이제 전차군단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그렇게 시장에서 포장을 하면서 제가 이거 매도자 시각이라면 광고하듯이 여러분들 눈에 콩값을 팔아먹는 전법이다. HBM, 뭐 CXL, 온 디바이스 AI 뭐 다 했는데 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도 안 나오면서 쇼크 나와 보세요.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갈까요?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경제적 매크로보다 이게 10년짜리 국채하고 환율을 건드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10년 국고채를 건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 군사적 정치적 변수를 1월 달은 가장 핵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안도랠리라면 중국이 대만의 총통수가 민주당이 돼서 친미 정권 들어왔는데 중국이 칼을 안 쓰는 거예요. 말로만 강경하게 하고 이 군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내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게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홍콩 H가 돌았을 거고 상해 증시 돌아서 그때 정도의 대형주 바닥이 들어오고 우리 지수 바닥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를 쓸까? 오히려 한번 후들릴 것 같거든요. 그럼 후들릴 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까지 또 무슨 칼을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월 말까지는 확인할래요. 그리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보세요. 12월 달에 이렇게 급등합니다. 이게 후퇴방구는 막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디어가 막혔으니까 오히려 최근에 우리나라 그 CJ 대한타운 올라가고 물류를 보자고 하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막혔거든요. 운이 좋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얘는 빠졌어요. 발틱 운임 지수는. 상하이 운임 지수는 급등하는데 발틱 지수는 빠졌어요. 그러면 큰 운임 지수는 빠지고 상하이 운임 지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 중국 연동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 것들은 단기간에 막혀갖고 유럽 가거나 이런 게 급등하고 네. 발틱 운임 지수는 오히려 단기간에 급등한 게 조정하고 있어요.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발틱 운임 지수도 급등하고 상하이 운임 지수도 같이 급등할 때는 이거는 1월 13일 날 노이즈가 터졌고 뭔가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물류주를 건드리는지 볼 거예요. 이게 또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러면 유가도 여기서는 75불, 80불로 치고 나갈 겁니다. 이 변수가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가장 키인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계시네요. 그게 저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묶여있는 상태에서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방어할 수 있으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이 변수는 두들겨 맞고 가요.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온 거예요. 쓰나미는 다 휩쓰고 가면서 어디가 다치고 부러지고 한 다음에 재건이 들어가잖아요. 그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뭐예요? 확인을 하고. 그렇죠. 예. 지난 다음에 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인 지정학적 쓰나미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진도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지진 7도인지 3도인지 9도까지 오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초부터 현금화 시켜라,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지만 이게 민낯 들어가고 이게 너무 포장된 것 같다. 파생해서 이거 폭탄 제조하는 것 같으니까 화려할 때 이건 확인됐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확인은 이제는 다른 것들마다 민낯 들어가는지는 2월 말까지 다 드러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실적 쓰나미죠. 그런 것들이 다 검증된 다음에 각 종목마다 어떤 거는 30%에서 반토막 나올 겁니다.
어떤 거는 10% 빠지는 게 가장 적게 빠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검증의 구간이 저는 이걸 문학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개와 늑대의 시간을 1월 말에서 2월. 그러니까 다가오는 게 얌전한 개야 돼요. 네. 물긴 똑같이 무는데 늑대가 이게 보니까 늑대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이게 확인되는 게 짧게는 1월 말, 길게는 3월 달. 감사보고서 폭풍까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과 미국 국고채. 여기서 그 높낮이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이 원달러가 지금 제가 1280원대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렸을 거예요. 어느새 132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대표님. 근데 이제 이렇게 하루에 30, 이 1450원이 작년 10월달 미국군이 5.0일 때예요. 이거를 구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포죠. 그때 삽니다. 대형주는 바이 더 딥 이럴 때 삽니다. 우리가 이때 5.0, 4.0 빠질 걸 예상하고 삽시다 했던 게 작년 10월 말이었다면 이거 나오면 삽니다. 현금 만들어 놓은 거를 이 국면을 확인하십시오. 하루만 해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제가 4.2와 4.5를 두 가지 거놓게 5.0은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4.2까지 갈 거냐 4.5까지 갈 거냐 두 가지 하나일 겁니다. 이게 3월 달까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미국 사정으로 올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이것도 외부 변수의 변동성으로 일본 때문에 중동 때문에 이 달러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래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이번 1사분기의 가장 키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연초에 증시가 꼭지를 찍고 바닥은 1월 말에서 3월 말까지는 조금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래도 대응을 좀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빈집 턴 거 이런 종목들만 사는 거예요. 겨울 패턴 지속적으로 빠진 다음에 일반들이 사기 싫었던 것들만 올라가는 장입니다. 1사분기는. 최근에 카카오가 급등하는 게 이런 패턴 빈집 37,4만 원에서 어느덧 거의 5만 7, 8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많습니다. 실적단은 되고 정책단은 다는데 네. 이런 종목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면 겨울이라고 그러거든요. 120선 밑에 5일선, 12선, 21선이 밀집돼 갖고 옆으로 기는 그래프들. 그러니까 패턴 B라고 제가 표현했죠. 네. 이런 것들이 1, 2, 3로 으쌰 나오면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야 이게 가나보다 할 때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우주청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끝났죠. 예, 이제 곧 개청이 예정이 돼 있고 정부가 목표로 했던 2034년인가요? 우리 기술로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도 이제 가능성이 좀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실전에서는 네. 재료 노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하셨어요? 우리 빅했던데 한화 시스템 12,000원대 우주청 모멘텀 이거 갖고 근데 아까 보시면 이제 으쌰 나온 거 아닙니까? 1월 3일. 1월 3일 그래프입니다. 전번 주에 방송. 여기서 무조건 때리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15,000원과 120선 만나면 사겠습니다. 재료 노출로. 이제 보세요. 제가 고점 찍고 무조건 10에서 20% 뺍니다. 이제는 재료 노출 해갖고 20% 빠지면 사겠습니다. 여기서 121선 만나면 하겠어요. 이유는 우주청이나 모멘테이지 실적이 바로 뭐 우주청에 가고 발주 들어가고 이러겠습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AI도 똑같아요. 네. 꿈을 주지만 매출단 늘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AP 유성도 보세요. AP 유성도 전번 시간대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121선 밑에 쌍바닥이 11,000원, 12,000원이에요. 이런 건 우주청 생각하고 11,000원에서 12,000원 사놓고 우주청 본회의 통과되면 팔아야지 이런 논리로 생각해서 대응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꼭지 찍었습니다. 2만 원. 그러면 이 종목은 20% 고점에서 무조건 뺍니다. 121선하고 어디서 만나나 볼게요. 그럼 이런 건 4, 4분기 실적과 1, 4분기 실적 때 아니 우주청에 갖고 뭐 실적 좋을 줄 알았더니 뚜껑이 열어보니까 얘도 쇼크 나온 거라든지 눈높이 간 것보다 주가가 단기간에 60, 70% 올랐는데 실적은 그럼 실적 보고 주가 빠질 때 그때는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빠집니다. 고점에서.
이게 바이 더 딥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단계 랠리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찾아라는 거죠. 많아요. 이렇게 될 만한 종목들. 저는 수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는 이 그림을 또 가장 또 중요한 모멘텀을 잡겠습니다. 수소사의 밸류체인. 이게 현대차가 주도합니다. 그동안 수소 관련주 대표 종목들이 계속 빠졌습니다. 이유는 넥소가 중단했고, 근데 이제 이번 CS 끝나고 나서 현대차에서는 수소 트램, 수소 에너지, 수소 관련해 갖고 뭔가 현대차 그룹의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얘가 5만 원까지 가나 보죠. 제2의 카카오도 에너지 37,000원, 4만 원대 카카오하고 똑같은 게 일진 하이솔루스 5만 원까지. 일진 다이아 월봉들입니다. 이런 것들 사놓고 이건 지수가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특화돼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그룹 차원의 에너지. 그리고 넥소가 이제 뭔가 현대차가 발주를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또 충전 부품단도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소 에너지 관련된 것들. 그럼 여기에 현대로템도 껴요. 현대로템은 방산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껴 있거든요. 수소 트랩 이런 것들이 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B 패턴에서 다음 순환을 노리는 대상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대표님, 수소 테마가 다시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간 알고 있었던 수소 관련주들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대차 그룹에서 추진하는 섹터에 압축된 밸류체인을 잡으려고 그러면 네. 종목이 몇 가지로 추스려집니다. 다른 걸로 지금은 확산 에너지가 안 돼요. 지금 장은 우리나라 1등 주식인 삼성전자가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하는 장이에요. 네. 그러면 위에서는 천도 번개 치고 수급도 꼬이고 실적일 때는 대부분도 올라가는 게 2,000개 중에 그 30개, 50개 찾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찾는 것들은 딱 꼭 집어갖고 테마된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마를 칠 때 AI도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도 트럼프 된 다음에 이게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확산되면 아직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방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또 식량 위기가 또 한 번 올 것 같아요. 그럼 먹거리.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가 또 하나 지금 우리 이제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사우디 중동에서 뭔가 수주를 하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뭔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는 또 지하와 경부고속 지하 특별법 예타 면제하면서 이게 최근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와요. 그쪽 관련된. 근데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순환.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이런 갈등 구조하면 우리가 핵을 뭔가 건드려야 돼요. 원전하고. 그러면 핵 융합 관련된 것들, 뭐 다원시스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패턴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비패턴 찾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는 1월 말까지 검증하자. 그리고 그 틈새 전략은 철저하게 비패턴 종목 중에서 아직도 안 올라간 거. 그런만 찾아보겠습니다.